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. 두 번째, 인수 정리.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수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.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정리는 인수 정리의 한 부분 같은 거예요. 굳이 왜 인수 정리라는 걸 따로 배우느냐? 그거는 인수라는 말 때문에 따로 배우는 건데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도움이 돼요. 어떤 내용이냐? fx가 1차식 x-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,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지. 그게 무슨 얘기야? 나머지가 0 된다는 얘기지. 그러면 위에 있는 나머지 정리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f알파라는 게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나눠 떨어지잖아. 그러니까 f알파가 0 되는 거죠. 나눠 떨어지면 f알파가 0 된다.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안 하고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죠. 그냥 인수 정리라고 안 하고 나머지 정리라고 해도 별로 뭐 틀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걸 이제 항등식 형태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어떤 fx가 있는데 x-알파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? 0 된다고요. 나머지가 0 된다는 거는 안 쓰겠죠. 당연히 더하기 0이니까. 그리고 이 모양을 좀 잘 보세요. 이 모양을. 어떤 식과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지. 이 모양을 우리는 보통 인수분해라고 부른다고요.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게 x-알파 곱하기 qx. 요렇게 뭐 qx가 더 복잡한 식이라서 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겠지. 어쨌든 1차적으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. 특히 요 x-알파는 어쨌든 fx의 뭐가 될 수 있어? 인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옆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x-알파는 fx의 인수이다라고 돼 있어. 어떤 식이 어떤 1차 식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. x-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-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. fx를 인수분해해보면 x-알파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인수분해 쪽에서는 반대로 두 번째 걸 많이 활용하는데 f알파가 0이라면 fx는 x-알파로 나눠 떨어진다. 즉 x-알파라는 인수로 갖는다 라고 되는 거죠. 인수를 갖는다가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1차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다항식.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2차식까지 인수분해를 했었잖아. 근데 이제 뭐 3차식이나 4차식이나 이렇게 고차식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을 인수분해할 때는 이렇게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. 자, 근데 뭐 나눗셈 입장에서는 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나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. 나눠 떨어진다고 돼 있으면 나머지가 0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0 되는 x값을 대입했을 때 0 된다. 나눠 떨어진다. 0 된다. 용어만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돼요.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인수가 된다 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종종 인수가 된다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꽤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인수가 된다라는 말이 나눠 떨어진다라는 뜻이구나.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. 나눠 떨어진다와 인수가 된다는 같은 말입니다.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나머지 정리 내용과 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역시 1차식 잘 기억하시고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신 연습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끝.